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질주가 시작되었네요.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누가 현우와 자신을 생이별시켰는지 내 가슴에 30년 동안 피멍들게 한 죄를 묻고 응당한 벌로 되갚아줘야 하기에 김마리는 쫓는 자가 되고 한진태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범죄의 증거를 치워버리려고 매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밀어붙일 걸, 아니면 마당집을 작작 좀 가라는 김마리의 원성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마음 편하자고 둘이 같이 갔다가 김마리가 최선영의 가정사를 알게 되고 최선영한테서 쓸데없는 기운을 잔뜩 받아와서 요즘 눈이 반짝반짝하며 현우를 찾겠다고 난리이니 한진태는 과거에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현우의 실종 사건에 빈틈이 남아있나 다시 구멍을 메꾸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데려가 키운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순정을 지목하여 자료를 찾아냈던 것인데요. 한진태가 고의로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우의 행방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 또한 유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기에 숨겨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순정이라는 여자도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 왜 데려갔으며 자신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면서 현우에게 친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4년 동안 왜 하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그 또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해도 엄연히 중범죄인 것이기에 한진태든 정순정이든 둘 다 현우를 속이고 현우의 인생을 마음대로 뒤섞어 놓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장 형사가 김마리에게 언급했듯이 현우의 실종 사건은 누군가가 잘 짜놓은 판이라 전혀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실종 사건이 발생된 처음 시점부터 누군가의 고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이고 현우를 잃어버린 최초의 현장은 현우가 실종 아동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당시 현우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현우의 옆에 정순정이 있어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현우는 소아과 대기실에서 혼자 한진태를 기다리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후 정순정과 만나게 된 것이라 소아과 접수를 담당한 간호사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였고 한진태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김마리도 현우를 찾을 수 없었을 만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봐서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간 의도가 불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순정이 현우를 곧장 경찰로 데려가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빨리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던 것이니까요. 한진태와 정순정의 공모가 없었다 해도 각자가 가진 고의적인 행동 때문에 현우는 김마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깊숙이 숨겨져 버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새어나가라고 있는 것이기에 김마리가 현우를 알아볼 날은 한진태가 현우를 찾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같이 있었지만 역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달랐던 만큼 김마리의 눈에는 보이는 병원차가 한진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늘은 김마리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는데요. 한진태가 병원차를 좀 더 눈여겨봤었더라면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한진태가 병원차를 제출한 사람을 뒷조사하고 결국은 채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을 텐데 지금 한진태는 정순정에게 관심이 쏠려 있어서 다른 것을 살펴볼 경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을 핏덩이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손톱까지 깎아주고 발바닥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는 엄마인데 자식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김마리는 환우의 날 행사장에 전시된 추억의 애장품들을 살펴보다가 한진태보다 먼저 현우의 실종 당일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준 장난감 병원차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장난감을 제출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였습니다. 비서에게서 병원차가 정신과에서 제출한 물건이라는 것만을 들은 김마리는 채우리와 대화 중에 병원차가 채우리의 것이고 채우리의 나이가 35세란 것도 확인을 하게 되어 결국은 최선영을 찾아가 채우리가 친자식이 맞는지 물어봄으로써 채우리가 현우라는 답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선영을 찾아갈 것도 없이 바로 채우리에게 병원에서부터 물어봤으면 다 끝났을 일이라고 저를 포함하여 시청자분들은 답답해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채우리가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최선영을 친엄마로 알고 살고 있을까봐
또 엄마 입장에서는 채우리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 채선영부터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채우리가 친자식이 맞느냐, 채우리가 제출한 병원차가 현우의 것과 똑같다 하며 요점만 콕 집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채선영이 김마리가 잃어버린 아들 현우를 채우리에게 대입하여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면 정말 둔한 사람인 것입니다. 채선영의 얼굴을 보면 전혀 김마리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표정인데요. 84화에서는 채선영도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채우리가 느낄 혼란을 걱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채선영은 자신이 수경이를 찾을 때 진수지가 엄마를 미워하며 살아온 응어리를 풀어주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던 마음에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괜히 미루었다가 진수지에게서 왜 속여왔냐는 원망을 들었던 터라 한시바삐 채우리에게 김마리가 친엄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김마리 입장에서는 현우를 버린 사람이 한진태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섣불리 채우리의 정체를 공개하였다가는 채우리가 과거에서처럼 또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우의 실종 원인을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84화에서 한진태는 김마리보다 빨리 현우를 찾아내기 위하여 정순정의 보호자를 찾아가 현우의 행방을 물어보는데요. 김마리가 현우 찾는 일을 막으라고 진나영에게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직접 현우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현우를 찾아 먼 폐악질이라도 하려는 신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서두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순정은 강화도의 한 포구집에 식자재를 팔던 사람이었는데요. 정순정을 잘 알고 있던 식당 주인은 지인이라고는 없는 줄 알았던 정순정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것도 남자가 찾아보니 놀랐는데요. 정순정이 잘 죽었는지 못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정순정의 아들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한진태에게 그때 그의 지엄마 죽고 얼마 안 되고 보육원으로 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진태는 혹시 그 보육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식당 주인은 그거야 나는 모르지. 정순정이가 갑자기 죽게 돼서 아들을 어디로 보낼지 미리 알아뒀는가 어쨌는가 그런 건 나는 자세히 모르고 암튼 중내 사내 하는 통에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 이 근처 아무데나 보냈겠지 뭐. 하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자 한진태는 실망을 합니다. 한진태는 사실 과거에 현우를 잃어버린 후 현우와 다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현우를 잃어버린 날도 그랬지만 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도 반가움보다는 죄짓다가 들킨 사람 마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실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한진태의 고의성과 정순정의 고의성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한진태는 현우를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찾지를 않았고 훗날 현우를 우연히 만났지만 다시 놓쳐버린 것이었죠. 정순정은 현우 옆에서 엄마 행세를 하면서 강화도까지 데리고 가서는 신고도 안 했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현우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채선영이 과거 해들병원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해주었는데 채선영이 해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때 채선영을 찾아와 호전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가던 중에 중환자실에 있는 어떤 아줌마를 바라보던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 우리 현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건가? 현우가 여기 왜 있어? 하며 9살이 된 현우가 스쳐 지나가자 한진태는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싶어서 환자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았고 정순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순정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고 그 혼란스러운 틈에 한진태는 현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채선영의 병실로 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고 정순정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채선영에게 혹시나 자기가 잘못되면 현우를 강화도의 보육원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름이 현우인 것도 모른 채 정순정이 붙여준 정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채선영이 입양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채선영은 정순정이 살던 강화도의 성모희망원에 현우를 맡겼고 현우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도 쭉 보육원 봉사를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성모 희망원에서는 이름도 없이 들어온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위탁모도했었던 채선영은 그 아기에게 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의 동생으로 받아들였고 채우리와 채두리는 채선영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구김살 없는 밝은 성격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채우리 채두리 남매는 친엄마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을 외로운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닮은 아이의 엄마가 저렇게 있는데 설마 현우겠어 하는 의심도 들고 정순정도 바로 사망하게 되어 다시 요양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현우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김마리가 재수사를 하고 나서자 정순정의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고 정순정의 아이가 현우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잃어버린 날을 하늘이 자신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고 현우를 찾는 신용은 했지만 마음은 현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정순정이라는 여자가 고맙게도 현우를 데려가 줘서 솔직히 현우를 직접 버리고 싶었던 마음의 죄책감을 덜 수 있었고 장인인 김영수가 한진태에게 현우를 버린 것이 네 짓이 아니냐고 무시를 할 때도 고개 빳빳이 들고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보다 빨리 현우를 찾아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장인 김영수가 죽기 전에 써놓은 유언장에 현우에게 상속하라는 재산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신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김마리는 현우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서 차마 사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김영수도 욕심에 가득 찬 한진태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결심에 김마리에게 현우를 꼭 찾아서 해들병원과 재단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인데요. 현우가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정순정의 아들을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진짜 현우라면 언젠가는 김마리가 찾아낼 것이고 모든 재산이 현우에게 돌아가고 자신과 한현성에게는 국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한진태는 현우를 찾아 김마리 앞에 절대 모습을 드러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돼. 내가 먼저. 과연 한진태는 김마리보다 먼저 현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회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한진태가 현우를 먼저 찾아내고 김마리와 채우리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또 시키지도 않은 고구마 한 박스가 목구멍에 배달될까봐 걱정입니다. 한진태는 강화도 소재의 보육원을 전부 뒤져서 성모희망원에 98년도에 9살 남자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모희망원을 찾아온 한진태를 원장 수녀는 당연히 알아보는데요. 원장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 사장님도 방금 다녀가셨는데요. 김마리가 희망원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은 한진태는 김마리가 뭘 알고 찾아온 것인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장이 다녀갔다고요? 무슨 일로 온 건가요? 원장 수녀는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컴퓨터를 추가로 더 후원하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사실 김마리는 채선영과의 대화 이후 채우리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었는데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채우리가 자랐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채우리의 부모에 대해 알아보러 온 것이지만 자신이 물어본 것을 행여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채선영에게서 채우리가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자 어느 보육원인지를 물었고 이름이 원래 우리였냐고 묻자 채선영은 원래 이름이 우리인데 자신의 성을 붙여 채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강정순이 자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강우창에게 들키자 김마리는 채선영과 오래 대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채우리의 본명이 현우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니 보육원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하고 마당집을 나왔고 성모희망원에 들렀을 때 원장 수녀 역시 채우리의 본명은 정우리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의 친엄마 이름을 물어보자 원장 수녀는 정순정이라고 대답하였고 자신이 보육원에 들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단속을 하고 책과 PC를 추가 공급해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한 발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김마리가 정말 업무적인 일로 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현우에 관해서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원장 수녀는 오늘따라 해들병 원장 부부가 따로따로 와서 채우리에 관해 묻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 수녀는 일단 98년도에 9살짜리 남자아이가 들어온 일은 없었다고 둘러대었고 한진태가 돌아간 뒤 채선영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늘 해들 병원장 부부가 저희 희망원에 들르셨습니다. 최선영은 원장님과 이사장님이 다녀가셨다고요? 원장 수녀는 네, 두 분 다 98년도에 희망원에 들어온 우리 군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최선영은 김마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것도 그렇고 강정순 때문에 미처 대화를 끝내지는 못하였지만 김마리와 한진태가 동시에 채우리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에 김마리가 채우리의 병원차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현우의 장난감과 같았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채우리가 정말 김마리의 아들 현우인 건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서 같이 한 달 동안 지낸 정순정이란 사람은 누구란 말이야? 최선영은 정순정을 채우리의 친엄마로 알고 있었고 채우리의 이름도 원래 정우리였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순정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순정이란 여자는 얼굴도 곱상하고 목소리도 가녀리고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는데 만약 정말 정순정이 친엄마가 아니라면 우리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채우리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최선영은 채우리를 불러 우리야, 혹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니? 엄마랑만 쭉 같이 산 거야? 채우리는 네. 아버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나 봐요. 최선영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모셔진 거니? 채우리는 글쎄요, 그것도 몰라요. 엄마가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인지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억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최선영은 기억이 희미한 채우리를 붙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현우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진나영은 한진태가 사다 준 모빌을 들고 들어오는데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너는 이 방에 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거니? 하고 묻자 진나영은 아버님께서 사주신 이 모빌을 이 방에 달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모빌? 김마리는 그만 기분이 팍 상하여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 모빌을 달려고 하니? 진나영은 어머니 이제 그만 이 방 저에게 주세요. 요즘 태동도 느껴지고 콩이가 빨리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하나 봐요. 아버님도 콩이방 만드는 거 요즘 부쩍 더 좋아하고 계세요. 얼른 이 방 치우고 같이 콩이방 만들어요, 어머니. 김마리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누구 마음대로 이제 그만이야?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방을 치우라 마라 하냐고. 어서 나가지 못해? 앞으로 넌 이 방에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이 방은 콩이 방이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한현성이 듣고 놀라서 달려왔고 어머니 도대체 나영 씨한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요즘 몸도 안 좋은 사람한테. 그리고 어머니 언제까지 형만 붙들고 사실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형이 살아있으면 성인이 되었을 텐데 어련히 부모 찾아왔겠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런 단서도 잡히질 않잖아요. 괜히 죄 없는 나영 씨 잡지 마세요. 하자 김마리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너는 네 형을 찾는 게 싫은 거니? 나는 네 형을 찾기 전에는 절대 이 방을 내어줄 생각 없으니 맘에 안 들면 니들 분가하도록 해. 진나영은 한진태의 눈치가 보여서 김마리를 설득시키려 한 건데 콩이 약발도 다 되었는지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는 김마리에게 당황하여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는 생각뿐입니다. 한현성은 도대체 30년간이나 자신에게 관심은 없고 실종된 형만 찾는 김마리를 보니 한현우에 대해 없던 반감이 생겨날 지경인데요. 그냥 형의 물건을 불태워 없애버리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김마리는 자꾸만 진나영에게 콩이방을 만들라고 부추기는 한진태에게 한마디를 하러 내려갔고 한진태가 어떤 서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한진태는 성모 희망원의 원장 수녀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마리가 다녀갔다는 것이 희망원의 현우를 찾으러 온 것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인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집에 없을 때 한진태의 책상을 뒤져 서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서류는 성모 희망원 원장 수녀가 채우리의 친엄마라고 알려준 정순정이라는 사람의 기록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김마리는 정순정이 현우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의 실종당일 소아과에 접수를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정순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김마리는 하필 그날 왜 정순정이 거기에 있었고 현우는 왜 그날 실종이 되었으며 실종된 현우가 가진 장난감을 채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채우리의 엄마는 정순정. 모든 게 아귀가 들어맞자 최선영에게 전화를 합니다. 최선영은 안 그래도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김마리는 제게요? 왜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는 김마리에게 최선영은 성모희망원 원장님께서 오늘 병원장님과 이사장님이 희망원에 들렀다고 하셔서요. 김마리는 한 원장이 희망원에 들렀다고요? 최선영은 네, 두 분 다 오셔서 우리에 관해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사장님 아들 현우인 것 같아요. 김마리는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84화에서 한진태는 포구집 사장에게서 현우가 정순정이 죽은 뒤 보육원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성모희망원을 찾아가고 김마리는 최선영으로부터 채우리가 입양이 된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보육원을 찾아가 채우리의 엄마가 정순정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종용으로 자꾸 콩이방을 만들자고 김마리에게 말을 꺼냈다가 야단을 맞고 한현석마저 진나영의 편을 들어 김마리와 꼴이 생기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의 책상에서 정순정의 서류를 찾아내고 최선영은 희망원 원장 수녀가 해들병 원장 부부가 동시에 채우리를 찾는다는 말을 한 것에 김마리에게 정순정이 친엄마가 아니고 김마리가 친엄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결국 최선영의 도움으로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진태는 김마리보다 한 발 늦게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장영사는 경찰들과 함께 해들병원을 찾아와 정순정을 죽인 혐의로 한진태를 체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